할머니, 엄마가 저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제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 8천만 원은 오빠 유학비로 사라졌고요.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섣달금은 밤에 찾아온 죽은 줄 알았던 손녀 이야기 시작합니다. 12월 31일 저녁 6시 섣달금음 날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TV를 끄고 일어났다. 연말 특집 드라마를 보고 있던 참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오지?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이 낯익었다. 할머니.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지우예요.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우. 외손녀 지우. 1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뭐라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죽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 살아있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8살 지우가 명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저한테 사준 토끼 인형 기억나세요? 귀가 하나 떨어져서 할머니가 꿰매주셨잖아요.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들어와. 명자는 겨우 말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우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 저 죽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죽인 척 한 거예요. 명자는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리냐? 수진이가 왜? 보험금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제가 8살 때 엄마가 저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사망 보험금 8천만 원짜리요. 그리고 석 달 뒤에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장례식도 치렀잖니. 관 속엔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지우가 물었다. 모래주머니요. 저는 그날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50만 원 받고 저를 넘겼어요.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8천만 원은 오빠 유학비로 갔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캐나다 조기 유학이요. 오빠는 지금도 캐나다에 살아요. 엄마 아빠는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필요했던 거죠. 명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5년 동안 넌 어디 있었니? 고아원이요. 5군데 옮겨 다녔어요. 16살 때 가출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검정고시 받고요. 21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어요. 지우는 명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할머니, 저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날 버린 사람으로만 기억해요. 명자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머니가 몰랐어. 알았으면 널 찾았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지우는 명자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라도 찾아왔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엄마가 지금 할머니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수진이가 자주 와서 챙겨주던데.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서류를 펼쳤다. 할머니 치매 진단서예요. 뭐? 엄마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다. 발급 날짜는 석 달 전이었다. 이게 무슨... 할머니 아파트 때문이에요. 지우가 말했다.
12억짜리 강남 아파트. 엄마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아파트를 팔 거예요. 명자는 온몸이 떨렸다. 수진이가 정말? 할머니, 요즘 잠이 잘 안 오시죠? 지우가 물었다.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아지고. 명자는 놀라서 지우를 쳐다봤다. 내가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 음식에 약을 타고 있어요. 수면제요. 매일 조금씩 타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명자는 숨이 막혔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진이가 거의 매일 와서 밥을 해줬다. 효녀라고 생각했는데. 증거가 있어?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동영상이 재생됐다. 수진이가 명자에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국그릇에 약을 몰래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언제 찍은 거니? 지난주요. 할머니 집 CCTV 해킹했어요. 할머니 몰래 달아놓은 거 있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 감시하려고 단 건데 그걸 제가 역으로 이용한 거죠. 명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기 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 지우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저 할머니 지키러 왔어요. 15년 전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젠 달라요. 명자는 지우를 꼭 안았다. 섣달그문 밤.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진짜 악마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 바로 자기가 낳은 딸이. 지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명자가 물었다.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를 막아야죠. 그 전에 할머니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지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할머니도 모르시는 진실이 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새해까지 6시간 남았다. 그 시간 안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할머니도 모르시는 진실이 있어요. 지우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명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수진이가 왜 이렇게 됐다니?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엄마 시집살이 기억나세요? 명자는 잠시 멈칫했다. 20년 전 일이었다. 수진이가 25에 결혼했다. 사위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때는 다 그랬지 뭐. 명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며느리 들어오면 좀 가르쳐야지.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가 쓴 일기예요. 화면에 수진의 일기가 떠올랐다. 1996년 3월 15일. 오늘 시어머니가 또 밥상을 엎으셨다. 국이 짜다고. 나는 3번이나 다시 끓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하셨다. 친정 엄마는 뭘 가르친 거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명자는 일기를 보며 얼굴이 굳었다. 1996년 추석. 시댁 제사상을 차렸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나물 하나하나 다시 만들라고 하셨다. 간이 안 맞는다고. 나는 12시간 동안 부엌에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다. 우리 며느리는 일을 너무 느리게 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니? 명자의 손이 떨렸다. 1997년 5월 3일. 오늘 남편이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 관리를 못한다고 하셨다. 아내가 집을 잘 지켜야 남편이 밖에서 안 논다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지우는 화면을 넘겼다. 1999년 2월 14일. 임신 사실을 알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냐고 물으셨다. 딸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굳으셨다. 딸은 소용없다고.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라고 하셨다. 나는 울면서 친정에 전화했다. 엄마는 말했다. 참아라.
다들 그렇게 산다. 명자는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기억이 났다. 그때 자기가 수진한테 했던 말들이. 할머니,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지우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부탁했어요. 손주들 봐달라고. 엄마가 파트타임 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왜 내 자식을 봐줘야 하니? 지우는 명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낳았으면 내가 키워야지. 나는 내 인생 살아야 한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 자기는 친구들이랑 노인정 다니기 바빴다. 손주 봐주는 게 귀찮았다. 엄마는 그날 울면서 집에 갔대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심했대요. 할머니한테 복수하겠다고. 명자는 눈물이 났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수진이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할머니, 엄마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15년 8월 20일. 오늘 엄마가 전화했다.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병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다.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거절하고 이제 늙으니까 자식 찾는 거다. 나도 똑같이 할 거다.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자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지우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저는 엄마를 용서 못해요. 저를 50만 원에 팔아넘긴 건. 하지만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넌 나를 원망하니?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피해자라고? 할머니는 40년 전에 시집왔잖아요. 지우가 말했다. 그때 할머니도 며느리였죠. 명자는 숨이 막혔다. 40년 전 22살에 박동철과 결혼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밥상 없기는 기본이고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하게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일. 명절 제사는 3일 전부터 준비. 친정 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명자는 20년 동안 참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며느리를 들였을 때 명자는 똑같이 했다. 자기가 당한 대로. 할머니도 당했으니까 엄마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엄마도 당했으니까 할머니한테 복수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집안의 저주예요. 명자는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또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끝없는 악순환. 할머니, 이제 끊어야 해요. 지우가 말했다. 안 그러면 다음 세대도 똑같을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끊어야지.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지우야. 명자가 물었다. 수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내일 새해 첫날 아침에 올 거예요. 지우가 대답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벌써 계약도 다 끝났어요. 명자는 주먹을 쥐었다. 안 돼. 막아야 해. 막을 거예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뭔데?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급한지. 지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채 문서였다. 5억. 명자는 눈이 커졌다. 이게 뭐냐?
매형이 사업 실패했어요. 지우가 설명했다. 3년 전에 식당 차렸다가 망했어요. 그때 은행 대출 이어 갚으려고 사채 썼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지금 5억. 명자는 숨을 헐떡였다. 5억이라고?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지우는 명자를 똑바로 봤다. 엄마네 집도 넘어가요. 그래서 할머니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명자는 모든 걸 이해했다. 수진이도 절박했던 거다. 남편 살리려고, 가족 지키려고. 그래도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맞아요. 지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엄마는 선택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머니를 버려도 된다고. 밤은 깊어갔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다. 새해까지 1시간 남았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자의 새해는 전쟁으로 시작될 것 같았다. 지우야. 명자가 물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죠. 지우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저는 15년 동안 준비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명자는 지우를 안았다. 고맙다, 지우야. 내가 와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내일 아침 해드릴 미역국 재료예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다 소파에 앉은 지우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얘가 누구예요?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죽였다고 한 내 딸이다. 수진은 뒤로 휘청거렸다. 지우? 오랜만이에요, 엄마.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15년 만이네요. 수진은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다. 미역국 재료가 바닥에 흩어졌다. 어떻게? 넌 죽었잖아. 죽은 척한 거죠. 지우가 일어섰다. 엄마가 시킨 대로요. 수진은 명자를 쳐다봤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보험금 8천만 원. 지우 고아원에 버린 것. 내 음식에 약 탄 것. 요양원 계약한 것. 다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우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증거 다 있어요. CCTV 영상, 보험금 수령 내역, 요양원 계약서. 전부요. 수진은 주저앉았다. 나는. 넌 나한테 이럴 자격 없어. 명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수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떻게 키웠냐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줬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 한 번이라도 편 들어줬어요? 수진이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나 괴롭힐 때 그냥 참으라고만 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야.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요? 수진은 비웃었다. 거짓말 마세요. 엄마는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식구라고 했어요. 친정에 오지도 말라고 했고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 나들이도 못하게 했다. 시댁 눈치 보인다고. 그리고 손주 봐달라고 했을 때는요?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왜 내 자식을 봐줘야 하니? 지우가 말했다. 내가 낳았으면 내가 키워라. 나는 내 인생 살아야 한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가 기억났다.
엄마도 나한테 똑같이 했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명자는 주저앉았다. 나는 지우가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인정하셨어요. 뭐? 수지는 지우를 쳐다봤다. 할머니도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엄마는요? 지우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할 거예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내 오빠 유학비. 그리고 지금은 아빠 빚. 5억이야, 5억. 알아요.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저를 팔고 할머니를 죽이려 한 거죠.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수진아. 명자는 딸을 바라봤다.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정말로.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명자가 말했다. 40년 전 나도 똑같았어. 시어머니한테 20년 동안 시달렸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명절엔 사흘밤 새우고, 친정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눈치 보면서.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명자는 눈을 감았다. 나는 자유로워졌어. 드디어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명자는 눈을 떴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어. 내가 당한 것처럼 너한테도 참으라고만 했지. 왜요? 수진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모르겠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집간 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도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한다고.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나도요. 수진이 흐느꼈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엄마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엄마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도 피해자, 엄마도 피해자,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악순환을 만든 거구나. 수지는 얼굴을 감쌌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저질렀는걸. 법정에 가야지. 지우가 말했다. 엄마가 한 짓은 범죄예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넌 나를 고소할 거니? 해야죠. 지우는 단호했다. 엄마는 저를 팔아넘겼어요. 할머니를 죽이려 했고요. 하지만 명자가 일어섰다. 하지만 뭐예요? 지우가 물었다. 나도 잘못했어. 명자는 수진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다. 미안하다, 수진아.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외면해서 친정엄마로서 너를 안 지켜줘서 손주 돌봐달라는 부탁 거절해서 내가 힘들 때 못 본 척해서 정말 미안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지우야. 수지는 지우를 봤다. 너를 버려서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아직 용서 못해요. 알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나도 나를 용서 못하니까. 새 여자는 한참을 울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다. 새해가 밝았다. 명자는 창밖을 봤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아직 복이 오지 않았다. 수진아, 명자가 말했다. 법정에 가자. 내가 한 짓을 받아들여.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증언할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판사님한테 다 말할게. 엄마. 그리고 나서 명자는 지우도 않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 세대가 함께. 지우는 명자의 품에서 울었다. 할머니. 응? 정말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악순환. 끊어야지.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그러면 다음 세대도 똑같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그만하자. 새해 첫날 아침이 밝았다. 세 여자는 함께 떡국을 끓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할머니와 손녀가 진짜 가족처럼 밥을 먹으면서 명자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시집살이 할 때 얘기 좀 더 들려줘.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아.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괜찮아. 명자도 웃었다. 시간 많아. 지우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치유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억 빚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법정도. 할머니. 지우가 말했다. 다음 주에 법정 출석하셔야 해요. 알아.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수진도 각오를 다졌다. 벌을 받을 준비가 됐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다. 법정에서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1월 7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명자와 지우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수진. 보험 사기, 약물 투약,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2009년 친딸을 고아원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 후 보험금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또한 2024년부터 친모에게 수면제를 투약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명자는 수진을 바라봤다.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무슨 소리요? 검사가 물었다. 저는 2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시어머니한테 매일 구박당했고 친정엄마는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주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란 게 결국 이기적인 거구나.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수진은 명자를 봤다. 저도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한테 당한 만큼 돌려주기로.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판사님, 제 남편 얘기도 들어주세요. 남편이요? 검사가 물었다. 네. 최민호. 수진은 방청석을 봤다. 남편 민호가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3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식당이었어요. 은행 대출 2억 받아서 차렸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명자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때 남편이 사채를 썼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은 5억이 됐어요. 5억이요? 재판장이 눈을 크게 떴다. 네.
5억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저희 집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파트가 필요했던 거군요. 검사가 말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 남편 최민호 씨, 재판장이 불렀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민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증인석에 앉았다. 최민호 씨, 사채 5억이 맞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사업 욕심을 부렸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판사님,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사실은 제가 당한 겁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다. 사채업자가 저를 속였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처음엔 이자가 월 3%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주 3%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판사님, 민호는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재판장이 받아봤다. 사채업자 김태수와 제 통화 녹음입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김태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가져오면 빚 탕감해주겠다고. 뭐? 명자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지우가 손을 들었다.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채업자 김태수는 지우는 서류를 제출했다. 박수진 씨 친구입니다. 뭐라고? 수진이 소리쳤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지우가 설명했다. 20년 전에 엄마가 시집살이 힘들 때 김태수한테 하소연했대요. 그때 김태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라고.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리고 3년 전 지우는 계속 말했다. 김태수가 매형한테 접근했어요. 사업 제안하면서요.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채를 권했고요. 이 모든 게 지우는 수진을 봤다.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수진은 얼어붙었다. 김태수가 나를?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는 엄마를 사랑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엄마는 매형을 선택했죠.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명자는 온몸이 떨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우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김태수가 엄마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떠올랐다. 수진아, 내 인생 망쳐주마. 내가 날 버린 대가를 치러라. 내 남편을 거지로 만들고 너를 범죄자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엄마 재산까지 빼앗을 거야. 수진은 주저앉았다. 김태수? 그 새끼가. 재판장이 검사를 받다. 김태수를 긴급 체포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검사가 밖으로 나갔다. 명자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명자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네. 명자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제 딸 수진이가 이렇게 된 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잘못입니다. 엄마. 수진이 울먹였다. 저는 40년 전에 시집을 왔습니다. 명자가 말했다. 시어머니한테 20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명절엔 사흘밤 새우고 친정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눈치 보면서.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처럼 딸한테도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명자는 수진을 봤다. 딸이 손주 봐달라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딸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자는 재판장을 봤다. 판사님, 제 딸은 범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저한테 상처받은 피해자, 그리고 김태수한테 당한 피해자입니다. 명자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수진이 소리쳤다.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명자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제대로 사랑했다면 딸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 박수진. 수진이 일어섰다. 보험 사기, 약물 투약, 사기 미수 혐의. 유죄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태수의 사기 행각, 그리고 피해자인 어머니의 탄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고맙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피고인. 재판장이 수진을 봤다. 앞으로 3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속죄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은 끝났다. 명자와 수진은 법정 밖에서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우도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여자는 한참을 울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김태수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민호가 다가왔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명자는 민호를 일으켰다. 당신도 당한 거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세 여자와 한 남자. 법정을 나서며 햇빛을 봤다. 따뜻했다. 겨울이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할머니. 지우가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내 말이 맞아. 수진이 웃었다. 이제 시작이네. 네 사람은 함께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이 지났다. 2월 5일 목요일. 같은 법정. 이번에는 김태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피고인 김태수. 재판장이 기소장을 읽었다. 사기, 공갈, 불법 사채업 혐의, 그리고 타인의 범죄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청석에는 명자와 수진, 지우가 앉아 있었다. 민호도 함께였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최민호 씨를 사기했습니다. 식당 사업을 제안하며 접근했고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수는 비웃었다. 그리고 사채를 권하며 검사가 계속 말했다.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월 3%라고 속이고 주 3%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원금 2억이 5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김태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뭐라고요? 검사가 놀라 물었다.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김태수가 말했다. 박수진 때문에요. 수진은 몸을 떨었다. 20년 전 김태수는 방청석을 봤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했어요. 3년 동안 짝사랑했죠.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졸업식 날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사귀자. 그런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태수는 비웃었다. 너 같은 건 평생 안 사귈 거야. 가난뱅이랑은 절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했어. 김태수가 소리쳤다. 정확히 했어. 친구들 앞에서 다들 웃었지. 김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수진이를 망쳐놓겠다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20년을 준비했어요. 김태수가 말을 이었다. 사채업을 시작했고 돈을 모았죠.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힘들어할 때를. 3년 전 김태수는 민호를 봤다. 최민호 씨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다 싶었죠. 접근했습니다. 식당 사업 제안하면서요.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어요. 김태수가 웃었다. 재료 공급업체도 제가 소개한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곳으로. 임대료도 비싼 곳으로 유도했고요. 6개월 만에 망할 수밖에 없었죠.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계획한 증거들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봤다. 그리고 사채를 권했군요. 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대출 막히니까. 제가 돈 빌려준다고 했죠. 월 3% 이자라고 속이고 계약서에는 주 3%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2억이 5억이 됐어요. 김태수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장모님 아파트를 빼앗는 거. 수진이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수진이 일어섰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나쁜 짓 했어요? 고등학교 때 거절한 게 그렇게 큰 상처였어요? 김태수는 비웃었다. 상처? 그건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수모였어요. 김태수가 소리쳤다. 당신이 날 짓밟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냥 사귀기 싫다고 한 것뿐이에요. 거절도 못해요? 그렇게 거절하면 안 되죠. 김태수가 말했다.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피고인.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김태수는 앉았다. 저는 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수진이 고통받는 걸 봤으니까요. 명자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명자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명자는 마이크 앞에 섰다. 김태수 씨. 명자는 김태수를 봤다.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뭐라고요? 김태수가 놀라 쳐다봤다. 거절당하는 건 아픕니다. 명자가 말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게 20년 복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제 딸은 당신을 거절했을 뿐이에요. 사귀기 싫다고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제 딸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명자가 계속 말했다. 제 사위를 거지로 만들었고요. 제 손녀는 15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거절이 아파서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럼 포기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왜 복수를 해요? 왜 남의 인생을 망쳐요?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태수,
사기, 공갈, 불법 사채업, 범죄 교사 혐의 모두 유죄입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피해 배상금. 재판장이 말을 이었다. 최민호 씨의 빚 5억. 전액 피고인이 변제하십시오. 김태수는 주저앉았다. 재판은 끝났다. 김태수가 법정을 나가면서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미안해요. 김태수가 작게 말했다. 나도. 수진도 작게 대답했다. 20년 전에 좀 더 따뜻하게 거절할걸.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법정 밖에서 네 사람은 햇빛을 봤다. 드디어 끝났어요. 지우가 말했다. 응, 끝났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명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일어나요. 명자가 민호를 일으켰다. 제가 멍청해서 괜찮아요. 당신도 당한 거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집이, 민호가 말했다. 다음 달에 집이 넘어가요. 은행 빚 때문에. 명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걸로 갚으세요. 뭐예요? 민호가 물었다. 제 적금이에요. 명자가 말했다. 2억 있어요. 은행 빚 갚고 집 지키세요. 안 돼요, 엄마.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명자는 웃었다. 나는 아파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살 거잖아.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김태수가 5억 배상하면. 명자가 말했다. 그 돈으로 다시 사업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민호는 명자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우도 명자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명자는 세 사람을 안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 네 사람은 함께 걸었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할머니, 지우가 말했다. 다음 주 설날이에요. 그래. 명자가 웃었다. 올해는 우리 다 같이 떡국 먹자. 내 식구가. 수진도 웃었다. 좋아요. 제가 떡국 끓일게요. 아니, 내가 할게. 명자가 말했다. 엄마, 제가요. 수진이 우겼다. 둘이 같이 하면 되잖아.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명자도 웃었다. 같이 하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민호가 말했다. 저는 설거지 담당이에요. 네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겨울은 아직 춥지만 봄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이미 봄이 와 있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봄이 2월 10일 일요일 설날 아침이었다. 명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 이미 부엌에 있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도 잠이 안 오더라. 명자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40년 만에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거였다.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0년 전에는 제가 혼자 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했어.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똑같이 했어요.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고. 명자는 수진을 안았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 미워하는 거. 우리 이제 엄마랑 딸로 살자. 두 사람은 함께 떡국을 끓였다. 7시쯤 지우와 민호가 일어났다. 네 식구가 상 앞에 앉았다. 명자는 남편 동철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 손녀도 데려왔고, 이제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 딸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잘할게요. 내 식구는 떡국을 먹었다. 맛있다. 지우가 감탄했다. 밥을 먹으면서 민호가 말했다. 장모님 취직했어요. 물류회사인데 월급 300이래요. 정말? 수진이 놀라 물었다. 나도 파트 구했어. 수진이 말했다. 마트 계산대인데 오전만 일하면 돼. 할머니, 저도 복학해요. 지우가 웃었다. 간호학과 3학년으로요. 명자는 세 사람을 안았다. 잘 됐다. 이제 다 새 출발이네. 얘들아, 우리 약속하자. 명자가 말했다. 앞으로는 서로 미워하지 말자.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수진아, 넌 나중에 며느리한테 잘해줘.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럴게요, 엄마.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넌 자식한테 따뜻하게 해줘. 네, 할머니. 우리 집안의 악순환, 오늘로 끝내자. 세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았다. 약속해요, 할머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 온다. 지우가 말했다. 우리 눈사람 만들어요. 수진이 말했다. 내 식구는 밖으로 나갔다.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큰 눈사람 하나, 중간 눈사람 하나, 작은 눈사람 둘. 우리 가족 같아. 명자가 웃었다. 네 사람은 눈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명자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거실벽에 걸었다. 남편 사진 옆에.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우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명자는 두 사람을 꼭 안았다. 밤이 되었다. 내 식구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할머니, 내일 뭐 할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너희랑 놀아야지. 명자가 웃었다. 내일 공원 갈까요? 그래, 오래간만에 산책이나 하자. 수진도 웃었다. 엄마 팔짱 끼고 걸을게요. 내 식구는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그런 미래를. 명자는 눈을 감았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가족을 되찾게 해주셔서. 명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하게.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